안녕하세요. 치앙마이 드비앙 산티탐에서 한 달 살기 하시는 거 관련된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드비앙 산티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위치는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동서남북을 좀 확인하셔야 돼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쪽이 지금은 오늘은 안개가 껴서 안 보이는데 이쪽이 도이수텝 산이라고 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태국에서는 남쪽 집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북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제 집은요. 자, 이쪽이 드비앙 산티탐 콘도 A동, 이쪽이 B동입니다. 제가 임대해 드리고 있는 방은 이쪽 A동 건물이 1층부터 5층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층, 그리고 중간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북향집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주차장은 낮에는 주차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한 8시 넘으면 이게 주차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쓰실 분들은 밤에는 주차난이 좀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이 꽤나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드비앙 콘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하고 수영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도 이제 3년 정도 살아보면서 이제 여기를 아예 구매까지 한 거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 중에서 산티탐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만큼 이제 태국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살고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시장도 다 있고요. 어떤 가게들이 다 있는 이런 구역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여기 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있는 콘도 중에서 이 정도의 수영장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를 고른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살기가 좀 좋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깊이가 130에서 1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좀 가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영장이 절대 작지 않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수영장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가 여기는 리조트가 아니라는 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복도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실 때 아이들이 몸을 안 닦고 막 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데 바닥에 물이 이제 줄줄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바닥이 전부 다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데 미끄럽고 저도 한번 미끄러질 뻔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뒤를 막 이렇게 물 정리하는 그런 묻지 못할 풍경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너를 좀 지켜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내부에 출입을 하실 때는 지금 여기가 수영장이고 여기가 A동이거든요. A동 로비까지 들어오시는 데 대해서는 여기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택배 테이블이고요. 택배가 오게 되면 보통 여기에 놔두고 몇 번에 놔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지금 저기에 보면 이제 얼굴 안면 인식 장치가 있거든요. 여기 딱 서가지고 본인 얼굴을 인식을 시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을 최대 2명만 쓰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2명까지는 여기에 얼굴을 등록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서가지고 본인 얼굴 인식하면 이 자동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2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쓰레기 버리는 데고 이쪽은 기계실이라서 여러분이 못 들어가시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것도 그냥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키카드를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3층을 누르면 3층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살고 있으면 다른 층은 못 올라가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문이 2개가 있는데요. 이쪽은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요. 그냥 막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전기실이거든요. 여기는 항상 보면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문을 열려면 집주인이 관리실에 가가지고 열쇠를 받아와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실하시기 전에 항상 이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세는 보통 여기서 7바트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저는 일단 지금은 유닛당 5바트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시면 제 방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이게 드비앙 콘도의 특징사항이 복도가 엄청 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또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생활하시기 나름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되게 먼 집을 고르시면 짐을 가지고 옮기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쪽이 지금 수영장 방향이고요, 이쪽이 거리 쪽 방향입니다. 거리 쪽 방향은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약간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출입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은 번호 2개가 나오거든요. 번호 2개는 그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별표를 누르면 방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일단 방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실내화를 2개를 뒀는데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신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실내화로 신으시라고 놔둔 거니까 요거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500mbps라서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인터넷 작업하실 때 전혀 부족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입구 옆에 있는 이거는 개퇴치기라고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를 누르면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영역의 소리가 나는데, 이걸 들으면 개들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물론 달려드는 개들한테 이거를 소리를 나게 한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진 않는데, 일반적인 개들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신발장 위에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공간은 제가 여기 콘도 관리하기 위해 쓰는 물품들이니까 요거는 이용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은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니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칼하고요, 따풀하고 자하고 손톱깎이, 그리고 필기용품 이런 게 조금 있긴 한데, 한 번 정도 쓰시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쓰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 조치를 하니까 가능하면 요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벌레 스프레이하고 개미 죽이는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는 거니까 요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급해서 쓰시게 되면 다시 좀 사가지고 놔둬 주시고요. 그게 안 되시면 나중에 퇴실하실 때 보증금에서 차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실 보시면 바깥쪽으로 해서 수영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드비앙에 있는 집들은 이렇게 조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비앙 산티탐 콘도에 계셨던 분들이 가지시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이 너무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천장 공사를 해가지고 조명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쪽은 조금 분위기 있게 할로겐 등을 달아놨는데요, 이게 약간 어두워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보면은, 이 안에 열어보시면 이 안에 LED 전구하고 더 밝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바꿔가지고 쓰시고 돌아가실 때 원위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밝은 거고요. 여기 있는 리모컨 상상 여기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해서 이거는 밝기가 데일라이트, 그리고 자연광, 그리고 웜톤에가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3가지에 대해서도 밝기 조정이 6단계로 다 구분이 되는 그런 등입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울이 하나 벽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화장지는 만약에 쓰시다가 비시면은 요게 이거를 옆으로 당기면, 옆으로 열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채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짱구가 있는데, 요거는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TV 보시거나 하실 때 뭐 음료수나 컵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소파가 있는데, 이 소파도 구석구석 다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는 지금 폴딩식,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펼치시면 이게 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대로도 사용은 가능하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앞에 테이블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노트북을 놓고요, 제가 TV 옆에 HDMI 라인을 하나 갖다 놨거든요. 요걸로 연결해 가지고 TV를 보시면서, 큰 TV로 해가 작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충망이 좀 없는 집들도 있는데, 이 집은 방충망이 있고요. 방충망 씻는 거는 다 떼가지고, 이거를 손님 나가실 때마다 다 떼가지고 물세척을 다 해놓은 거니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V 쪽 보게 되면 시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말려서 쓸 수 있는 곳이라서 그냥 꽂아 놨었고요. 안에 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갖다 놨거든요. 이게 보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한 소비자가가 한 30만원 정도 하는 거고요.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항상 이걸로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면 충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휴대폰 거치대로 요거 하나 더 놔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V는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 TV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실까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각종 타입의 연결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 타입별로 해가지고 연결선이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실까봐 이제 자물쇠 하나 갖다 놨고요. 필요하시면 쓰게 되는데 이거 열쇠 잊어버리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걸 못 쓰기 때문에 요거는 변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 안에는 보시면 비상약을 좀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처음 오셨을 때 네일밴드나 아니면 선크림이나 아니면 뭐 이게 야멍이라는 모기약이거든요. 그리고 타이레놀, 네일밴드 요 정도 좀 넣어놨. 그리고 이거는 모기 기피제죠. 이런 거 혹시 준비 못 하셨는데 바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쓰시라고 놔뒀는데 이걸 다 쓰시라고 놔둔 게 아니라 비상시에만 잠깐 쓰시고 만약에 이걸 다 쓰실 것 같으면 좀 채워놔 주시고요. 입실 하실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쓰는 출입기를 이렇게 드릴 거고요. 여기는 항상 한 개 있습니다. 이번엔 한 분이 오셔서 한 개를 놔두고요. 두 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두 개를 놔둡니다. 자, 주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냉동실과 냉장실이 분리가 되는 삼성 냉장고를 넣어놨고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일체형으로 냉동실이 없는 집들도 많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계시는 동안 쓰실 수 있게 용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냉장고 안에도 전부 다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냉장실에 보게 되면은 생수 새거를 일부러 냉장실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오셨을 때 물이 필요하시면 이거 새거니까 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싱크대 위에 보면 이 집은 두 명이 쓰시는 걸로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전부 다 두 개씩만 갖다 놨습니다. 황동컵 두 개, 그리고 이제 컵 두 개 하고 요거는 이제 범랑컵이고요. 그리고 요건 스탠리 보온병 하나 큰 걸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황동컵은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드립커피 같은 거 해가지고 일회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딱 꽂아서 이제 드립커피 하실 수 있는 그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전자도 이렇게 드립커피로 쓰실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범랑 제품들은 장식용으로 놔둔 거니까 이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장식용으로 놔둔 건데 요거는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그냥 놓고 눈으로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관련해서 키친타올하고 화장지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아까 보여드린 생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생수 6팩 그리고 화장지하고 키친타올이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다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가실 때 쓰신 만큼 좀 채워놔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채워놔 주시면 그거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달 살기 하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되게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채워 놓은 겁니다. 와서 장 보시기 전에 제가 미리 채워 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쓰신 만큼 이제 다시 채워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비용들은 렌트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행주거리 같은 용도로 행어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요거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마켓에 가면 요거 파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무줄이나 그런 뭐 집게나 이런 거 놔두시는 용도로 이렇게 놔둔 거고요. 저번에 잠깐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물곰팡이가 이게 지금 제가 새 거를 다시 놔둔 거거든요. 여기에 싱크대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시고 이걸 계속 놔두시게 되면 이게 나무지만 그렇게 쉽게 곰팡이가 피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곰팡이가 피기까지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씻어가지고 그냥 제가 놔두지 않고 그건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고 새 걸 놔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쓰시는지는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이게 훼손이 됐다 그러면 제가 배상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 금액만큼밖에 못 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물품들의 가격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실제로 뭐 인터넷 가격의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인 책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골동품이긴 한데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실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프라이팬 2개 그리고 찜기 뭐 만두나 고구마나 아니면 뭐 호박 같은 거 쪄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같은 거에 드실 수 있는 이런 큰 냄비가 준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도마가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제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와가지고 다시 사서 쓰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렌트비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릇도 딱 2인분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념류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쓰실 분들은 여기 있는 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그냥 놔두긴 했는데 계시는 동안 이걸 다 쓰시라고 놔둔 게 아니라 혹시나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사시기는 좀 불편하시게 놔둔 거고요. 너무 많이 썼다 싶으시면 다시 좀 채워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 싱크대 벽면 쪽에 일부러 타일로 해가지고 진짜 타일입니다. 벽지나 종이가 비닐 아니고요. 진짜 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시공을 해놨으니까 뭐 깨끗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전자 하나 있고요.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리하실 때 연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사용하셔도 되긴 한데 그러면 좀 덥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비용을 들여가지고 인덕션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1단, 2단, 자 이게 3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저류하고 가위, 칼 그런 것들이 와인 오프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살이 하러 오셨을 때 이걸 사러 다니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있고요. 그리고 토스트기도 싼 거 대신에 오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조금 큰 거로 해가지고 요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드실 분들은 여기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밥 해 드실 분들은 한국에서 쿠첸 밥솥을 비싼 걸 좀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밥하면 김이 위로 팍 치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치면 결국 이 가구들이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앞으로 좀 빼놨으니까 이 상태로 써주시고, 여기 있는 방충망도 제가 다 전부 청소를 해놓은 겁니다. 다 빼서. 그리고 밖에 보면은 행어 있고요. 여기 이제 빨래를 말리시면 되는데 청소기는 무선 청소기로 해가지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침대나 소파 같은 거 다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청소하실 때는 요 봉 쓰시면 되고요. 천은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샤오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거실에 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만드실 때 요게 계량하는 컵들이거든요. 요런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나가가지고 거실 거쳐가지고 안방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요가 매트하고 배드민턴 채 있거든요. 요것도 쓰시면 됩니다. 자, 거실에서 화장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문이 하나가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시면 방 안에서도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화장실도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해놨습니다. 여기 쓰레기통도 다 씻어놨고요. 안에서 신을 실 수 있는 슬리퍼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누 놓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칫솔 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지도 하나 준비는 해놨고요. 청소하시는 물건 하나 놔둬져 있고요. 그리고 심슨 가족 장난감 좀 놔뒀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집은 수건은 들이지 않습니다. 전기 온수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시면 쓰실 수 있게 비누하고 샴푸가 조금 돼 있긴 한데 들어오시면 첫날은 이걸 쓰시더라도 나중에는 사서 본인 걸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 나가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의자 하나 있고요. 화장대 의자 하나 있고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를 화장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컨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장등을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3가지로 색 변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침구는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본인이 쓰실 수 있게 이거를 그냥 매트리스만 드리고요. 침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침구 세탁비를 300바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손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말이나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바구니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트리스 위에 시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타퍼를 하나 또 얹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매트리스를 깔아놨습니다. 보통은 매트리스 위에 바로 이제 이걸 올리는데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실하실 때 이거를 제가 이제 다 벗겨서 확인을 좀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타퍼하고 이런 시트류에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얼룩이 좀 있다거나 그래서 얼룩이 좀 졌다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세탁을 보통 하는데 세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이거는 변상 요구를 좀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손님 3분을 받았는데 2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분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본인이 검색한 최저 가격으로밖에 본인이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변상 조치는 그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주셔야지 그거는 손님께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가격으로 배상하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꺼내가지고 다 청소를 해놨습니다. 선풍기도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손님 나가실 때마다 제가 다 분리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놓은 겁니다. 거실하고 이제 침실에서 보시면 바로 옆에 이제 수영장 뷰로 해가 수영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옷장 안에 보시게 되면 옷걸이 미리 이렇게 충분히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열어보시면 헤어드라이어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오시기 전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그 정도 쓰신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1500바트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저번에 계셨던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을 거의 안 쓰셔가지고 한 달 전기세가 660바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집 소개였고요. 지금부터는 뭐 약간 조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앙마이에 살면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드비앙 산지담 콘도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치앙마이에 3년 정도 살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콘도들을 다 가봤을 거고요. 지역들도 뭐 산디탐, 님만해민, 올드시티, 뭐 치앙마이 대학교 쪽 뭐 저쪽 멀리는 산사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항동 쪽도 다 가봤을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있으니까 꽤나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콘도를 구입까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드비앙 산지탐 콘도를 샀을 때는 그만큼의 이점이 있다라는 뜻일 거고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드비앙 산지담 콘도가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 콘도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로얄층이 있고 로얄층이 아닌 잘 안 팔리는 집들도 있고 별로 이제 살기가 좋지 않은 층도 있잖아요. 드비앙 산지탐 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수나 아니면 뭐 햇빛을 받는 방향이나 도로 쪽이나 아니면 뭐라고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지나 뭔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잘못 걸리면 엄청 후회하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저는 제일 로얄층을 제일 좋은 걸 산다고 다른 집들보다 비싼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뭐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 채워놓고도 한 70만원 어떤 분한테는 55만원에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실 때는 정말 싸고 좋다고 이렇게 오셨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는 그러니까 손님께서 지불하신 금액은 생각 안 하시고 이제 나가실 때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제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내고 들어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청소비를 1000바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엄청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밥 한 끼에 한 50바트, 60바트면 먹으니까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면 드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는 치앙마이는 전부 다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20% 정도 가격만 내면 한국 수준의 모든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청소하는 것만 해도 업체에 맡기면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3,000바트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12만원 정도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한 3시간 청소하고 그냥 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다 떼가지고 망충망 다 떼가지고 청소했고 선풍기도 다 씻어가지고 청소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도 안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분한테 한 하루에 700바트 정도 드리고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손님 나가시면 한 4-5시간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바트의 요금을 드리고 깔끔하게 쓰게 해드리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비싸다고 청소비를 1000바트나 너무 비싸게 냈기 때문에 그런 파손 비용을 물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좋은 공간을 싸게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500바트 정도 청소비를 내고 싼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선풍기도 때가 엄청 많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방충망이나 아니면 소파 뒤 이렇게 보면 먼지가 구덩이처럼 이렇게 막 뭉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호흡하실 때 한 달 동안 코하고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5월에 시작했거든요. 올해 5월에 시작했는데 5월 한 7월 되기 전에 내년 3월까지 예약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번 와보신 분들은 이 드비앙 산지담 콘도의 위치라든지 이런 장점을 좀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시세를 아세요. 근데 여기 시세에 비해서 제가 엄청 싸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약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6월에 그 다음 해 3월까지 예약이 끝날 정도니까 그 정도 가격 경쟁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가격에 좋은 경험 드리고 좋은 사람 남기고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격에 드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영상도 미리 보내드리고요. 미리 확인하시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안 보내드리면 드라이어도 그렇고 뭐 필요 없는 거를 짐으로 싸들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짐 싸는 거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혹시나 필요한 게 없으신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아내가 망고 농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한 100kg씩 따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2kg씩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이랑 오시는 분들은 제가 픽업을 나가고, 비가 오면은 아니면 밤 늦으면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냥 여기 지내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퇴실 때 이제 어떤 변상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원하지도 않았는데 픽업을 나가서 사람을 좀 힘들게 했고, 아니면 계속 연락을 해서 이제 불편하게 했고, 특히 이제 남편도 없이 이제 아이하고 어머니만 와 계신데 남자가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너무 좀 이상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몰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들어오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량기 사진 다 보내드리고, 딴 집은 보통 전기세를 유닛당 7바트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바트만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말씀드리고 하면 그때는 고마워했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엄청 또 생색을 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손님 3명밖에 안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괜히 뭐 아이랑 온다고 해서 이게 짐 많고 좀 힘드실 건데 싶어가지고 픽업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공항에 모셔다 드리거나, 아니면 오셨을 때 뭐 집 외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환전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연락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연락을 드릴 일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사무적으로 나를 대하지? 너무 사람이 차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